어느 날 제비꽃에 물을 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0, 70세를 넘긴 인생은 마치 산 정상에 오른 것과 같다고요. 오르는 길은 길고 때로는 지쳤지만 이곳에서 보는 경치, 정말 장관이에요.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문득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배낭에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활비나 몸의 통증 같은 무게가 아니에요. 훨씬 더 미묘한 짐, 바로 독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짐이죠. 제가 독이 된다고 말하는 건 드라마에 나오는 악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자기 불평만 쏟아내고는 자신은 가벼워지고 당신은 무겁게 만드는 그런 친구, 좋은 의도라면서 당신의 삶과 결정, 돈까지 통제하려는 자녀, 당신이 뭘 하든 자기 멋대로 참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친척. 마치 당신이 스스로 최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대부분은 악의가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우리는 위축되고 감시당하고 지배당하는 느낌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애써 얻은 평화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저는 갈등을 피하려고 좋은 사람, 이해심 많은 엄마, 모든 걸 해주는 할머니가 되기 위해 그저 참고 양보했어요. 그러다 제 삶을 구원해준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은 날이 왔죠. 오늘 제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모든 관계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쪽에는 지배하려는 욕구, 즉 통제하고 강요하고 이끌려는 힘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훨씬 더 단순하고 무한히 강력한 욕구, 바로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죠. 마키아벨리라는 옛 사상가가 관찰한 이 생각은 우리 삶에 정확히 들어맞아요. 독이 되는 사람은 때로는 무심코 당신의 시간, 감정, 선택을 지배하려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억압받지 않기를 외치죠. 문제는 우리가 평생 남을 기쁘게 하는 법만 배우느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잊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순종적인 것을 혼동하는 거죠. 둘은 전혀 달라요. 좋은 사람이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순종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제 자유가 다른 사람을 바꾸는데 달려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찾아왔어요. 저는 딸의 생각이나 친구의 말, 시동생의 의견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죠. 하지만 제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의 반응이에요. 제 신성한 영역, 즉 마음의 평화라는 국경선은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의 오랜 가르침이기도 해요.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 이 국경을 지키기 위해 저는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단순하고 온화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문장.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무장 해제시키고 당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세요. 당신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해해요. 하지만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이 문장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당신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 말로 당신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어리석다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들었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갈등은 해소돼요.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경계선이 생겨요. 당신의 영역을 정하는 거죠. 인생 전체가 아니라 바로 이 특정 사안, 즉 당신의 집, 돈, 시간, 건강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부드럽게 그어진 선과 같죠.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권 선언이에요.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 해도 될까요? 가 아니에요. 결정은 제 것이고 이미 내려졌다는 선언이죠. 단호하고 품위 있고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끝없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을 모든 상황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예시 1. 사랑스러운 제 딸이 더 안전한 아파트로 이사하라며 몇 주 동안 광고와 이유들을 보내왔어요. 마음이 답답했죠.
어느 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딸아, 격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어디서 살지에 대한 내 결정은 지금 집에 계속 사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딸이 말했죠. 알겠어요, 엄마. 엄마 집이니까요. 사랑은 그대로 남았고 존중이 더해졌어요. 예시 2. 한 친한 친구가 전화해서 1시간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곤 했어요. 어느 날 그 하소연 중간에 제가 다정하게 말했죠. 친구야, 네가 털어놓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내 시간에 대한 내 결정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책을 읽는 데 쓰는 거야. 우리 내일 통화할까?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어요. 우리의 대화는 더 짧고 좋아졌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우물이 마르면 무슨 물을 줄 수 있겠어요. 예시 3. 의사 선생님이 모든 걸 중단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경청한 뒤 이렇게 답했어요. 선생님, 주신 지침은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에 대한 제 결정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 치료를 이어갔고 이제는 강요가 아닌 파트너 관계가 되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죄책감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딱한 사람,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딸에게 상처를 줄 거야. 저와 함께 심호흡해 보세요. 경계를 정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이기심이 아니라 존엄의 기초예요. 잘 설정된 경계에서 비롯되는 작은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해 줍니다. 지배하려는 자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그 살아있는 긴장감이 자유를 지켜주는 법이니까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더라도 나중에는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자신만의 의지, 결정, 그리고 삶을 가진 온전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그 문장이 제대로 작동한 거예요. 그 문장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밀어내는 것이니까요. 누가 당신 곁에 앉아 이 산 정상의 경치를 함께 즐길 자격이 있는지 걸러주는 필터인 셈이죠. 간단한 연습 방법이요. 매번 이 3단계를 따르세요. 숨을 쉬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3번 심호흡하세요. 감사하고 인정하세요. 이해해요. 경계를 긋고 선언하세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고집한다면 부드러운 음반처럼 반복하세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과도한 설명은 상대에게 밀고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상황별 변용,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하지만 제 일정에 대한 결정은 이번 주에 새로운 약속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몸에 대한 결정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신 의견은 이해하지만 제 돈에 대한 결정은 제 방식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감사히 듣겠지만 제 집에 대한 결정은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표현을 골라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 변했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당신은 미소 지으며 답할 수 있죠. 그저 나 자신에게 솔직해졌을 뿐이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과잉을 끊는 것입니다. 관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학대를 죽이는 것이죠. 내면의 집이 정돈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즉 진정한 관심과 경청, 애정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화내지 말고 경계를 지키세요. 비꼬거나 훈계하거나 증거 목록을 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는 몸에서 나와요. 턱은 바닥과 평행하게, 어깨는 편안하게, 호흡은 차분하게. 평온한 몸은 그 문장을 올바른 방식, 즉 단호하고 온화하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작하기 어렵다면 거울 앞에서 연습하세요.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입에 익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런 다음 사소한 상황에서 사용해 보세요. 원치 않는 참견, 들어가고 싶지 않은 모임, 당신과 맞지 않는 초대 같은 것들이요. 이건 근육과 같아서 더 많이 훈련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면 이런 다리를 놓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마법 같아요. 유대감을 인정하면서도 경계를 유지해주죠. 오늘 시작하세요. 상황 하나를 고르세요. 숨을 쉬세요. 지배당하지 않을 당신의 신성한 권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말하세요. 당신을 이해해요. 하지만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어땠는지 제게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평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것이고 내 친구요.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에게만 속한 것이니까요. 지난 토요일 가족 점심 식사가 있었어요. 식탁은 가득 찼고 웃음소리와 식기소리가 요란했죠. 농담 사이로 참견이 날아들었어요. 그 옷은 너무 더워 보여요. 그 차는 빨리 팔아버리세요. 비밀번호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숨을 고르고 한 명씩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다들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뭘 입고 뭘 운전하고 누가 제 비밀번호를 관리할지에 대한 제 결정은 지금처럼 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냐고요? 조금요. 우리는 소음은 줄고 존중은 늘어난 채로 식사를 마쳤어요. 때로는 제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 돕는 길일 때가 있어요. 누군가 당신의 경계에 화를 낸다면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익숙했던 관행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관행은 다시 배우면 돼요. 시간에 시간을 주고 그 문장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을 겁니다. 피해야 할 3가지 함정, 과도한 정당화, 모든 이유는 반박의 문을 열어줍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사과, 당신은 방해물이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비꼬는 말투, 상처를 주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길은 온화함 속의 단호함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고장난 레코드처럼 부드럽게 반복하세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존중해요. 저는 제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대화를 마무리하세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하죠.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경계에 대한 오해들, 내가 아니요라고 말하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순응할 때만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통제권을 사랑하는 겁니다. 경계를 정하는 건 무례한 거야. 침범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고 경계는 지도입니다. 나는 바뀌기엔 너무 늙었어. 경험은 용기를 줍니다. 싸움이 날 거야. 불편함이 생길 뿐입니다. 싸움은 차분한 어조와 짧은 문장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울거나 소리치거나 극적으로 행동한다면요. 감정은 농어가 될 수 없습니다. 키를 놓지 않은 채 그 감정을 받아주세요. 이 일로 마음이 힘든 것 같구나.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 내 결정은 변함없어. 기술도 경계가 필요해요. 알림이 울릴 때가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답하세요. 왜 늦게 답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리듬에 대한 제 결정은 제 시간에 맞춰 답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에서든 쓸 수 있는 주머니 속 지침서. 감사 플러스 경계 플러스 결정 플러스 마무리.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간단하고 매일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샌드위치 화법을 사용하세요. 시작은 다정하게, 중간은 단호하게, 끝은 다시 다정하게. 내 말을 듣고 있고 너를 사랑해. 이 문제에 대한 내 결정은 이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네 곁에 있을 거야. 적어볼까요? 참견을 가장 많이 받는 3가지 영역, 집, 건강, 돈, 시간을 써보세요. 각 영역 옆에 상황에 맞게 조정한 문장을 미리 적어두세요. 일주일 동안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혼자서라도 하루에 1번 이상 입과 마음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세요.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축하해주세요. 성숙한 독립은 작은 발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피곤해서 저주었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다음 대화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경계 설정은 살아있는 연습입니다. 배려로 위장한 통제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인 경계도 확실히 하세요. 시간, 비밀번호, 돈 관리, 방문 같은 것들이요. 만약 존중이 없다면 도움을 구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 모임 또는 전문가에게요. 건강한 경계는 평화를 지켜주고 필요할 때는 출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경계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숙함은 우리에게 짧은 문장을 말할 권리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뒤에 오는 침묵을 이해해 줄 거예요. 제 손자가 제가 춤추는 영상을 올리고 싶어 했어요. 저는 춤추는 건 좋았지만 올리는 건 싫었죠. 손자는 유명해질 거라며 애원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얘야, 네가 신난 건 알겠어. 하지만 내 모습을 올리는 것에 대한 할머니의 결정은 안 올리는 거야. 손자는 입을 삐죽이더니 5분 뒤에는 다른 놀이를 하고 있더군요. 어른이 평온할 때 아이는 빨리 배웁니다.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의심을 받아들이세요. 경계가 옳음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체성을 보장하죠. 나중에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운전대를 놓지 않은 채로요.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결정을 선택하세요. 산 정상에는 바람이 불어요. 때로 머리카락과 생각을 헝클어뜨리죠.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나아갈 길을 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지도를 빼앗으려 한다면 미소 짓고 감사하고 다시 되찾으세요. 이해해요.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의미 있는 길을 따라가세요. 옆을 돌아보면 저도 여기서 제 제비꽃을 돌보며 그리고 제 신성한 영역을 지키며 당신 또한 당신의 것을 잘 지켜내기를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